안녕하십니까. 이성호입니다. 5월 14일 월요일 조교 방송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지금 이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5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찍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번 주 1군 레이스하고 일반 경주 눈에 띄는 맛들. 지금 문세발 기수 영군이 같이 지금 부상에서 회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출전을 문세발 기수는 6월달부터 아니면 5월 말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 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교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아마 기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3주간에 걸쳐서 제가 묘하게 어떤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도 질문이 묘하게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마무리를 지금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깔끔하게 못했어요. 남북 대탕트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했는데 이 조교 방송 끝나면 조교 방송 끝나고 안 보신 분도 그냥 끄면 돼요. 조교 방송 끝나고 후반부에 끝나고 나서 한 10분 동안 지난주 마무리 좀 못했던 거 왜 남북 대탕트 시대가 열리면은 부산이 가장 발전하는가, 왜 일본, 러시아,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마하는 또 경마에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무리 지난주 못했던 거 3주간에 못했던 거 경마 방송 끝나고 끝부분에 끝나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고 우선 조교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나 조교방송만 보고 끝난다 하면 그냥 끄면 돼요. 자, 지난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과천, 부산, 제주에서 골고루 주총용에서 몇 개 먹었습니다. 제가 요즘 제주에서 5월달 들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주총용주 34배 먹고 그러는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제주 경마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제가 대상용주에서 분석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너무나요. 부착도 하나도 못 찾았고 6번 미인 세상입니다. 요거 놓고 추천용 갔더니 우리 김준호 기수 그 사진 판정으로 깨졌습니다만 이게 우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제주경마 오경주 마주업체 대상경 정말 개 족같은 말만 하면 정말 있죠. 제가 아침부터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참 병신 육감을 떨어고 있어요. 요건 놓고 53배 반주력으로 때렸는데 쌍승시까지 컸죠. 세상에 그런 말모를 합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제주경마 하시는 분 어떻게 말모했는가. 제주경마 토요일날 오경주 대상경주 정말 억울해 미쳐보겠습니다. 이거 추천용으로 선정한 경기 아니라요. 또 과천에서는 우리 되게 하이라이트였죠. 김정준 기수 참 물론 방해도 받았습니다. 중간에 방해도 코난행에서 방해도 약간 받았습니다. 오버페이스로 3착되고 마신차도 없이 2분의 1 마신차인가요? 4분의 3 마신차인가요? 재수없고 뭐 추천경주 뭐 몇 개 먹었습니다만은 속이 그 두 개 경주가 말몰이 잘못으로 우리 내가 그것도 승부처에서 못 먹으니까 그 두 개 경주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양 3일 동안 조금씩 추천경에서 먹고 제주 부산 과천에서 추천경에서 조금씩 먹고 일요일날 특히나 제가 이제 일요일날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마무리 우리 중반부에 오경주 블랙뮤직 행운머니 두 마리가 복병이다. 동시에 노려서 133배
추천용으로 먹었습니다. 복성식 기준으로요. 이제 블랙뮤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2월 4일 날 후착으로 가져가서 22개 딱 먹었어요. 깔끔하게. 지난번에는 상태가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갖다 버렸어요. 이번에 다시 좋아졌어요. 다시 좋아졌어요. 이성훈의 오두막은 대가리 잡음. 30회 전의 예상지, 원내 대상지에서 8번을 대가리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마음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마무리 후반부에 1군 경주, 부산 과천 1군 경주. 제가 반지의 제왕을 좋게 안 봤어요, 사실. 근데 A시장에서 보니까 마필이 튀어있고 굉장히 활기가 있고, 저거 봐라. 원래 이 마필은 A시장에서 메가리가 없는 마필이에요. 제가 현장 멘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승부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게 대가리가. 그게 이제 현장의 변수죠. 그거 먹고 26배, 쌍성식 62배 사진 판정으로까지 구멍수 없이 때렸고, 또 과천 이건 뭐 예고 드렸습니다. 현장 상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야오 스카이케 지난번 주청용주 상구라 시원하게 또 연투 가능하다. 지난 못지않게 상태 괜찮다. 자, 옛날 같으면 시험적에서 내가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예상 제가 안 한다 했죠. 약속 지키죠? 옛날 같으면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냥 냉정하게 본 거죠. 이 정도 변성이면 인기마필 모두가 하다 했기 때문에 파이널 보수가 인기마를 팔려주고 4번 청담대로가 인기마를 팔려주는 이런 변성 둘 다 갖다 버렸습니다. 둘 다 갖다 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1군 경기를 마무리 때 구멍수 없이 때려서 그냥 싹쓸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기수예요. 뭐 제가 그것도 하나의 감정인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문정민 기수 참 정말 떡같은 말모를 합니다. 제 입에서 아침부터 욕 나오는데 내가 53배 추천용기로 때렸어요. 주절부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예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만 그냥 뽀록 내버립니다. 왜 그런 말모를 하는 건지 이 과천영마가 정말 못 썩었다. 이런 이야기 웬만하면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전주경마 김준옥이서 대상경주에서 걔 족같은 말모를 하는 바람에 그 마필은 우승이에요. 우승. 병신 육감을 떠는 것도 한마디로. 그 기수도 아니잖아요. 거수. 김정정 기수 그랬죠. 문정민 기수 아예 승부 회피했죠. 처음부터 승부처예요. 지난주는 꾸준하게 그거 빼고도 뭐 몇 개 조금씩 3일 동안 뭐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조금씩 먹었는데 너무 속이 끝나고 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말 대구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건 아쉬움이 있어요. 승부 안 하겠다는 건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쌀을 펼 수도 없거든요.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모르겠습니다. 걔 양아치 같은 인간들 정말. 자, 이번 주 1군 1400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매주 고배당 마필 잡아내고 있습니다. 먹고 하고 또 후착 못 차려서 못 먹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꼭 하나 제가 하는 거 언급하고 내가 할 것은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냥 금요일날 흐름을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흐름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입니다. 5월 11일날 인기마필이 유달리 불안하다. 1경주부터 어땠습니까? 8경주까지 줄줄이 배당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많이 먹지 못했어요. 잔머리 쓰다가 제가 한번 쓰다가 많이 먹었는데
추첨용 중에서 크롬 매직 넣고 하면서 후차권 Z 다이아를 금요일날 그 후차 언급하고 못 가져갔어요. 구멍수 때문에. 멍청한 이건 뭘 구멍수 많지도 않은데 가지 왜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지난번 꼴찌 바닥을 쓸어놨던 뭐 천둥 바람소리 그걸 조교로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33주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이 가장 억울했어요. 지난주에 부산에서는요. 파워보우 이게 꼴찌예요. 바닥을 쓸어놨고 공백기 있고 470배 주인공이죠. 금방님 말씀입니다만 누구나 그걸 못 잡아냅니다. 누구나 그런 마필 누구나 잡아낼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고생해서 목병을 잡아내가지고 때리면은 문정인 기수처럼 개 싸가지 없는 말모르로 승부 회피해버리면 저로서는 정말 허망해요. 너무나 허망해요. 1군 레이스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그냥 저기 방송 하다마자 지난주 그냥 대구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먹었습니다. 과천 1군 1400m 아마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사에 담당하고 레이팅 핸디캡을 폐지를 하든지 예전처럼 돌아가든지 1군 2군 1200 1400 만들지 말아라. 지금 재검토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재검토 들어간다고 했어요. 1군 2군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히 1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어떤 단거리 1200, 1400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 중장거로 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명쾌하게. 1400입니다. 1군 1400은 단거리예요. 근데 쉽지 않은 단거리죠. 왜? 똥말들이니까. 같은 똥말들이에요. 1군이요. 가소풀팩 지난번 강하게 봤는데 실전에서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속보 그거 이거 주말에 좀 강하게 돌렸고 상태는 별 이상은 없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달라진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 모습까지를 봐서는 조금 강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1군 승군전 마필이 4마리가 있어요. 승군전 마필이. 장산파워 역시 1군 승군전입니다. 159배 지난번 주인공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왜 입상했는지 저는 제 기준이 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입상했는지. 그냥 그래요. 1군 승군전 외산마필이죠. 오피스 7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 좀 체중이나 조금 제가 볼 때는 10kg 내지 15kg 오버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 마필은 그러면서 능력 발휘를 하는데 단거리에서 날카로운 맛이 항상 없어요. 그게 한 2% 정도 항상 부족해요. 능력급 봅니다. 4번이 아니고 로켓 퀸 지난번 기습선행 받고 1군 승군전입니다. 좀 쳐다보지 않습니다. 브라이트 캣 지난번 122배 주인공 괴력을 발휘했는데 핸디 좀 올라가겠죠. 상태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을 그 앞전에 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이밍도 빨라요. 성질이 급하니까요.
근데 지난번은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이요.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게 허점이 제 스스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제 기준으로는 차라리 반려견 자체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준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언밸런스였고 제가 강하게 노렸을 때 그 앞전 얻었을 때는 그때가 좋았거든요. 사실은 3월 4일날 1월 20일날이요. 아무튼 능력과 보시고 가져가는 맞거든요. 승분전 맞이하고 있는 썩은 집 구석의 영롱. 순수 훈련 모습으로서는 지난번에 조금 낫습니다. 태양왕 이 돼지 같은 마필이죠. 3월 4일날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4월 15일날은 조금 회복이 되었다. 근데 놓고 못 갔어요. 이게 참 경마에서 어렵습니다. 예상은. 저게 전문가 입장에서. 자, 지난번 상태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 돼지 같은 마필도 강한 스포가 없어요. 맨날 내주도에서 항상 길게만 훈련 자체는 열심히 시켜요. 워낙 체력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능력과 보세요. 8번 테마등 지난번 후착으로 현장에서 딱 보니까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그래서 현장을 가져가서 추천용주 제대로 싹쓸이해서 잘 먹었는데요. 상태 자체는 지난 못지않게 괜찮아요. 강한 조개가 없으니까 그 상태는 괜찮아요. 잿더리 지난번 5000% 저는 인코스 2.5 어부지로 입상했다 봅니다. 다이나믹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K모 기수가 이제 단거리로 내려왔는데 입상해서 입상했으면 K모 기수가 150만 % 승부를 회피하는 바람에 요거는 5000% 어부지로 입상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부지로 입상한 마필은 안 봐요. 왜? 대한 마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면은 뭘까? 데일시나 월요일날 저게 빵꾸 냈는데 지난주부터 가볍게 하겠는데 별로 뭐 느낌이 없습니다. 출전할지는 모르겠고 파워비스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인데 막판 뚝심은 있어요. 월요일날 가볍게 했고 주말에 25도답게 주말에 강하게 한번 돌리고 몇 번 돌리고 추천했는데 상태는 별 이상 없고 이번 경기에 복병은 복병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보고 요 마필 제가 파워비스는 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뭐 쓸데없는 인기 마필 뭐 잿더리라든지 뭐 다이나믹 질주 뭐 이런 마필은 안 보고 싶고 파워비슬은 월요일까지 모습입니다. 파워비슬은 제가 마무리 보고 결정할 거고요. 테마 등급 태양왕, 영롱, 브라이트캣, 어피세븐 이런 마필 5마리 위주로 아주 재밌는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마무리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주도 뭐 방금 제가 말씀해드렸다시피 부산 과천 후반부에 부산 과천 짭짤한 중배당으로 구멍수 없이 깔끔하게 부산 과천 1군 경주 싹쓸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1군을 어차피 경말 후반부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경주 좀 스피드하게 진행합니다. 오조 금화포르테스 참 이 마필은 이해가 안 돼요. 실전에서 걸음이 아니 훈련 때 모습은 걸음이 굉장히 괜찮하거든요. 도대체 실전만 가면은 이 마필 포인 마필이거든요. 근데 실전만 걸음이 잘 안 나오니까 안 가는 것인지 걸음이 안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육장무 조교사님 고도의 잔머리를 쓰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제 깊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지난 못지 7조의 스피드 여왕 조금 나아졌다. 조금 6조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이번 주 6조가 날 잡았나요? 4마리 하나 둘 셋 넷 4마리 언급하겠습니다. 대천 히어로 우리 항순팔 기수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육군에서 선행만 받으면 뭐 쌍성식 대가리가 아니냐.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추천했습니다만 관련이 좋습니다.
이겨주마. 이겨주마. 요건 좀 인기만 비린다. 요거 불안합니다. 요건 불안합니다. 그냥 어영부한 편성이 있어 불안한데 상당히 쿠세기가 심하고 걸음발도 좀 그냥 그렇습니다. 박은우 기수가 지난주 우리 박은우 기수 추천률 여기서 제가 조기방송에서 언급하고 마무리 괜찮아서 넣고 추천률도 하나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너무 믿지 마십시오. 호크아이죠. 뭐 지난번 2차 입상했죠? 무난해요. 능력 보세요. 6조의 안양타이거. 안양타이거가 어찌됐든 간에 조금 좋아하는 쳤습니다. 좀 체중이 나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중이 10kg, 15kg 빠져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기방송에서요. 그 기초 아주 기본적인 그 사양관리잖아요. 썩은 인간들 정말 조금 낮았다. 8조의 브라보 일산 노얄 탱크 이 두 마리가 지난번보다 조금 빠릿해졌다. 8조 두 마리. 10조의 룰 오브 썸 공백기 이후로 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공백기는 있지만 발놀림은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빠릿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체크했고요. 14조의 라운제우스 뭐 조금 부드러운 맛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움은 있는데 뭐 지난번 못지않게 상태는 괜찮습니다. 지난번 2차 기상했죠. 16조의 리차드 오브 지난번 올드가는 마필이었죠. 결국은 230배를 제공했는 마필인데 커피 다 마셨네요. 아무튼 늦게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뭐 여러가지 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아침 좀 일찍 찍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새벽 쪽에 쉬는 날이잖아요. 아무튼 리차드 오브 조금 나아졌습니다. 뭐 선행만 받는다 하면은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합니다. 백상군주 딱 그 정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상군주는 왜 지난번 입상했는지 저는 제 기준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 앞전에 아주 바닥을 쓸어놨죠. 바닥을 쓸어놨어요. 우리 최봉 선생님 딱 그런 거 아닌가요? 19조의 해피마운틴 조금 나아졌고 19조의 애안존 요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금화 포르테 시절 걸음은 괜찮아요. 발로는 잘 치는. 근데 실전에서는 풋방이에요. 하여튼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애안존 19조 20조 제라한 요마필도 바닥만 쓸고 있는데 강구보주를 길게 조개시켰어요. 중구보주. 근데 좋아하는 쳤습니다. 21조 신기파랑 차라리 지난번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난번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입상했어요. 우리 시험치 기수예요. 능력을 보세요. 지금도 제 마음에 들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기준입니다만은 26조 드림 로켓 조금 나아졌고 강한 적은 아닙니다만은요. 25조가 빠졌습니다. 25조 3조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23조의 알파 오메가 22조 죄송합니다. 22조에 이 글씨가 이 조판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또 눈이 좋은 것도 아니죠. 눈은 제가 안 좋습니다만은 과천 부산 조개대 걸음은 350만원짜리 쌍안경으로 아주 날카롭게 봅니다. 쌍안경이 좀 좋은 거 나왔거든요. 좋은 거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추천 경기에서 133명 먹은 거 지금 만큼 아직 안 바꿨어요. 안 바꿨는데 지금 500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쌍안경이 조금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스와로스키 아주 유명한 금은 보석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플러스 쌍안경까지 세계적인 기업인데 지금 이번 주에 조금 더 한구라도 해서 자, 알파 오메가 2연승 중입니다. 핸디 싸움이고요. 무난하고 강철시대 조금 나아졌고 청담 타이거 조금 나아졌고 볼드 샤이닝 뭐 지난번 2차 입상했습니다. 22조가 4마리 알파 오메가 강철시대 청담 타이거 볼드 샤이닝 상태들은 다 괜찮아 보였고요. 25조의 지공질주 지공질주가 조금 나아졌고 파워감이 붙었고
26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드림로켓이 조금 괜찮을까. 그 다음에 썩은 집구석에 한센 바로우즈가 조금 나아졌고, 35조에 불의의 명곡이 뭔가 모르게 조금 낮았지 않느냐 이렇게 체크했고, 37조에 스페러 능력껏 보세요. 차라리 핸디 싸움인데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뭐 제 맘에 아직도 지금 이마피는 조금 둔탁한 맛이 있어요. 뭐 능력껏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조 인디안 에코가 조금 지난번에 약간 낮았고, 41조에 인천 챔프라는 똥말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인천 챔프가 조금 낮았고, 42조에 가나 감성이 조금 낮았고, 근데 이 가나 감성이 제가 어떻게 표를 봤는데, 가나 감성이 이번 주에 혼합사군의 별정 경주 하나 있을 겁니다. 토요일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별정 경주에 만약에 이 관화 감성이 그 토요일날 1700m 혼합사군의 그 별정 경주 1700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면은 버리지는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브라운 로즈 40도 브라운 로즈 뭐 무난합니다. 지난번 2차 입상했을 정도 능력도 발휘하겠고요. 45조의 스카이시티, 그 다음에 45조의 수제비. 만약에 뭐 수제비가 뭡니까? 아 참 정말 어찌됐든 간에 바닥을 써놨죠. 수제비는 지난번에 꼴찌 했나요? 두 마리가 조금 낮았지 않느냐 이렇게 체크했고, 48조 좋아라 괜찮아요. 왜 실전에서 그게 불빵인지 모르겠습니다. 50조의 온누리 알바 승문전 무난합니다. 편성에 따라서 볼 수 있다. 버리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체크했었고, 50 잔머리 집구석이 하나 두 마리 있는데 그냥 넘어갈랍니다. 제가 이 집구석 조개방송에서 언급하면은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머리 집구석 조개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잖아요. 꼭 제가 성적이 별로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또 마무리 좋게 봐야 되고. 이 집구석 정말 쉬운 집구석이 아니에요. 지난주 1군 경기에서 적당히 인기말 끌려줬던 맛비 갖다 버리고 이거 먹었지. 처음부터 제가 안 맞다고. 절대 58에서 그 집구석이 파이널 보스가 입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지용 출신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51조의 우먼볼트라는 51조 우먼볼트라는 신마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발걸음 자체가 괜찮아요. 신마인데 51조 우먼볼트 신마. 이거 신마 딱 이번 주 딱 하나 언급합니다. 52조의 캡틴 터치, 그 다음에 52조의 파워 무브, 캡틴 터치와 파워 무브 두 마리가 파워감이 붙었어요. 파워 모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꼴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마리가 조금 파워감이 붙었더라.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조교방송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그냥 안 보기 싫으면 그냥 끄면 돼요. 끄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월요일날 늦은 월요일 5월 14일 월요일 조교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매주 100배 넘는 고배당 마피를 여러분한테 먹으면서 지난주 참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승부처 3개를 참 제 잘못이 아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부 안 하는데 제 잘못입니까 어떻게.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요. 아무튼 제주, 과천, 부산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개방송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그 마무리를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커피 없는데 또 마시고 없는데 이번 주 지난주 언급도 못했던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은 그냥 조개 방송을 끝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제가 예상생활 한 지 17년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크텍트 히스토리 건축 중에서도 제가 건축가 나왔거든요. 건축가 나왔는데 그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 가면은 알바로 제가 지금 칠판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강의를 제가 그때는 지금은 뭐 분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필도 안 쓰고 뭐 다른 걸로 쓰도 못한다는데 저는 분필만 들고 들어갔어요. 학원 원장이 책을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가냐고 분필만 왜 가져가냐고 책을 물어보더라고요. 저 책 없이 강의한다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학원 원장이 들어왔어요. 맨 밑에 뒤에서 첫 강의 때죠. 쭉 강의를 쫙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90% 이상 다 까먹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요. 제가 직업이 경마잖아요. 직업이 경마인데 직업으로 경마한 지는 오래됐어요. 뚝섬 시절부터 35년 됐는데 그것도 절묘하고 왜 우리가 남북 대탕트 시대가 열리면은 우리의 생활할 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스가 뭐였습니까? LNG 쓰죠, 가정집에서. 그렇죠? 에카 가스 쓰잖아요. 에카 천연가스인가요? 그거 쓰는데, 그것도 돈이죠. 수입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 생활비 얼마 들어간 거. 저도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14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올 때가, 적게 나올 때는 10만원. 많이 나오는데 19만원대까지 가스 많이 쓰면 나온다 하더라고요. 가스비가요. 여러분한테 사모님한테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뭐 평균 한 14만원, 15만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이렇게 대탕트 시대가 열리면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 전에 그 발해 시대, 흑해주 연안, 서해안 연안이죠. 그 지방에 브라더스스키죠. 그쪽 지방에 북한 위쪽이죠. 거기에 천연가스가 그건 천연가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NG 액화 천연가스고요. 액화고요. 틀리죠? 효능은 비슷해요. 조금 더 좋아요. 천연가스가. 거기서 많이 생산이 돼요. 근데 러시아는 북한 때문에 못 팔아먹죠. 북한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에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경제 규모에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때는 차이가 별로 없었죠. 근데 러시아는 가스를 물론 가는 건 해요. 근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배관 설치해서 하려면.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차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하고 파라면 올라간 중국 쪽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한테 만만한 우리나라 때 우리가 가스를 쓰니까 모든 가정에서 다 쓰잖아요. 근데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러시아하고 겉모습하고 틀려요.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북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북한하고 남북이 대탕트 시대가 열리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가스 연결하면 되니까 배관만 공사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스가 예를 들어 10만원 대잖아요. 이게 3만원 내지 3만 5천원 다운이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가스 배관을 북한을 통해 하면 북한한테 그 사용료를 1년에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그거 포함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우리는 이제 실제 그렇게 된다 하면은 현실화 된다 하면은 이제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북한 통해서 오니까 북한에서 우리 사용료 내라 우리 땅 통과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 1년에 1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70%, 65%만 내면 된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확인해봤어요. 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난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 견제, 중국 견제를 동시에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한반도의 대탕트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러시아뿐이에요.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이 협력해서 즉 먼 미래의 통일을 바라고 남북이 가장 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19세기 때 러시아가 단 1억 달러를 주고 미국으로 팔았잖아요. 알래스카를. 얼마나 후회합니까? 거기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다면서. 미국 견제까지, 캐나다 견제까지 못 들어왔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187개국 유엔 가입된 나라 가장 땅덩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남북이 이렇게 협력이 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조건 남한과 북한과 이 한반도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북한의 대아시아의 원칙이고 대한민국 원칙입니다. 한반도 원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누가 질문을 전화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전화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신문방송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국빈 방문회담. 우리 6월달에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에서. 국빈 방문회담. 근데 러시아는 미국 대통령이 하도 국빈 방문을 안 해요.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한 번인가 했었어요. 국빈 방문회담 전화를 2번 했어요.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 왜? 언제 우리 한반도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뭐 대통령을 칭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반도 정책에서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좋아해요. 러시아 견제 들어가, 아니 중국 견제 들어가죠.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일본은 미국하고만 사이가 좋지 나머지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껄쩍지근 하나잖아요. 속된 말로. 안 좋잖아요, 별로. 일본하고는 어찌 미국하고만 좋아요, 사이가. 뭐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여러 역학적인 관계에서 국제관계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국제회의에서도.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신문방송, 매스미디어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왜, 그 다음에 그 문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왜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치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요. 35년간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15,000명 정도가 희생이 됐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화문적으로. 우리의 5,000년 역사에 지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1000번 가까이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제시대 35년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어요. 아주 뼈아픈 사건입니다. 이봉창, 안중근이라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극렬하게 사실은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약 15,000여 명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한민족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1920년대, 30년대 일본이 중국하고 일본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앞전 청일전쟁 앞에 있는 그 앞전이고요. 하면서 얼마가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징 대사건이 작년 말에 우리 문 대통령이 입사했을 때 난징 대사건과 겹쳐져가지고 그랬었잖아요. 난징 대사건 그 하나만 아니라 중일전쟁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예요. 중일전쟁 때 뭐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중국인들은 2,300만 명이 희생당했어요. 2,300만 명.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1935년인가 6년에 있었던 난징 대학살. 그 하나로서 30만 명이 희생당했어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으로 해서 세계 투하되면서 일본이 30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묘하게 숫자가 비슷하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 희생을 당하면서 중일전쟁 때 그래서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1930년대요. 만주국을 세웠어요. 이 미친놈들이. 우리도 그때 뭐 한일 합방 1910년대 한일 합방 때 그때도 우리나라 일제시대였지만 근데 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는데 중놈들은요 VIP를 소위 말해서 VIP를 한 명도 희생을 못 시켰어요. 고작 해봐야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대대장급이라든지 쫄개 몇 명 희생을 뭐 테러를 시켜서 저항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봉장, 안중근 선생,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일본까지 가서 일본 황제를 테러시키다가 희생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었다. 그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은 저항정신이 강해요. 그걸 일본이 알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가 합쳐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러시아하고 정반대.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땅도 시대에 열리니까 상당히 당황하죠. 마음껏 군사를 합쳐봐요. 얼마입니까? 북한이 세계 군사를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0위권이고 우리나라가 7위권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러시아가 세계 경제 규모가 GDP 말고 경제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8위권이고 우리가 7위권입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에 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이거 언급 안 했는데 약 1억 3천만 인구가 상당히 게을러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게을른 거였죠. 러시아 사람도 거의 못지않게 게을러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간정책,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통일되길 가장 바라는 나라 1등이에요. 우리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지금도 그렇게. 농담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기를 자존심, 강대국이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 규모는 뭐 7, 8위권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의사국이잖아요. 천연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좋게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좋게 협력하자는데 김정은이가 그냥 미사일 작년에 미사일 팡팡 쏟아대니까 미쳐버린 거죠. 똥땡만도. 그건 그렇고 일본은 그래서 이런 남북 경제 협력 기능을 되면은 아주 싫어한 게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이 남북과 합쳐지면 일제시대 경험을 했잖아. 지네들이. 가장 먼저 타깃이 뭐예요? 지네들이 일본이잖아. 또 가장 중요한 게 겁나는 게 뭐냐. 북한의 지하자원. 약 200여 년에 달하는 광물질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면적이 약 22만 킬로미터 제곱미터입니다. 남북한이 남쪽이 조금 더 커요. 남한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북한 전체가 좀 어떤 골드만삭스요 뭐 기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물론 가장된 편입니다만 북한 전역이 지하자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물론 조금 가장된 편입니다만 그 정도로 많은 지하자원이 있어요. 이걸 누가 탐냅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까지 다 탐내고 있는 거죠. 그 속셈이에요. 경제적 논리가 또 숨어 있어요.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직접 했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하자원을 많이 아껴두었다. 김정은 칭찬한 거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저터널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미 해저터널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나름대로 일본은 이미 설계 도면까지 기초적으로 나와 있어요. 공사만 들어가면 돼요. 약 한 320km, 325km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서는 안 돼요. 왜? 해저터널 세우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열차를 통해서 10일 정도 가면은 화물이 일본 수출의 38%가 유럽 쪽이거든요. 그럼 부산을 통해서 열차로 10일 동안 가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물선 여객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항만하는 데가 한 달이 더 걸립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근데 일본은 터널 넣으면 어때요? 누구 돈 일 시킵니까? 일본 놈 좋은 일 시키죠. 솔직히 말해서. 물론 사용료는 우리가 받겠지만 니네들 유럽을 수출하려면 배 타고 지금처럼 한 달 넘게 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일본 놈 좋은 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해저터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일이겠지만은 금방 현실화 될 수 있어요. 몇 년 내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심포지엄도, 국제 심포지엄도 열리고 그랬어요. 한일 간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은 왜 발전하느냐? 그럼 일본 놈들이 일본을 수출하고 싶다. 철로를 통해서. 부산하면 와. 올 수밖에 없어요. 터널을 안 뚫으면. 가까운 한국으로 와서 320km 와서 부산항에서 입항해서 철로로 유럽까지 보내주는 거죠. 터널을 뚫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항이 가장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부산이 가장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했든 간에. 또 부산 근처에 울산이라도 이쪽에 또 마산, 창원이라도 이쪽에 또 공단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까지 있어요. 포항제철 유명한 세계적인 포항제철도 있고. 그래서 부산항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남북 대땅 시대가 되면. 그래서 이 마무리를 좀 지나치지 못했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경마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거기에 따른 주식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주식에 관심 있다, 또 채권 관심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걸로서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경마방송 끝나고 지금처럼 살짝 후반부에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신문 매스미디어에서 신문 방송에서 안 나온 부분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직접 연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기 방송 후반부에 끝나고. 자, 늦은 월요일 조개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과천, 부산, 제주에서 여러분한테 실망드리지 않을 정도 예상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